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내가 그렸던 꿈의 새는 여행을 떠나 내 친구를 찾았다. 그 답은 아주 신기하게 되돌아왔다. 어느 날 수업 중 쉬는 시간이 끝날 무렵 나는 책갈피 사이에 종이 쪽지가 한 장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종이는 우리가 가끔 수업 시간에 쪽지를 보낼 때 접던 모양으로 접혀 있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나에게 보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 어떤 친구와도 이런 장난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학교에서 유행했던 장난을 권하려는 정도로 생각했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서 무심하게 종이 쪽지를 읽지도 않고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그러다 수업 중에 다시 그 쪽지를 손에 잡았다.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생각 없이 펼쳐보니 거기에 몇 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읽자마자 나의 온몸과 마음이 문구에 사로잡혔다. 놀란 마음으로 다시 읽었다. 그 사이 내 마음은 전율하며 운명 앞에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고 깊은 생각이 잠겼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은 데미안에게서 온 답이었다. 그와 나를 빼놓고는 아무도 그 새를 알 리가 없었다. 그가 나의 그림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림을 이해하고 나의 해석을 도와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의 정체였다. 그것은 무엇일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났다. 다음으로 오전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했다. 수업은 젊은 보조교사 담당이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으로 매우 젊고 괜한 잘난 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 우리는 폴렌스 선생님의 지도로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강독 수업은 내가 흥미있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친 채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의 뒤를 쫓고 있었다. 데미안이 예전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내게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옳은 말인지 여러 번 느꼈다. 사람이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다. 만약 내가 수업 중에 아주 강하게 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으면 선생님은 나를 내버려 둔다. 하지만 정신이 산란하거나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님이 옆에 와서 서 있곤 했다.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정말로 깊은 생각에 몰두해 있으면 안전했다. 나는 강한 시선으로 상대를 노려보는 실험도 해봤는데 그것도 믿을만했다. 그 당시 데미안과 함께였던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한 시선과 깊은 생각만으로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지금 이 수업 시간에도 나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로도토스와 학교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내 의식을 번개처럼 내리쳤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때 다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아브락사스라고 말하고 있었다. 말의 첫머리는 듣지 못했지만 폴렌스 선생님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교파와 신비적인 교단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과학적 기준으로만 봐서는 고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진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끔 사기와 범죄로 뻗쳐가는 마술과 유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술이라는 것도 본래에는 필연적인 이유와 깊은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아브락사스의 교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날에는 대개 야만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악마의 이름이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개괄적으로 이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신의 이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몸집이 조그만 이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설명을 계속했다.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되지 않자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주의를 돌렸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아직도 이 설명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주위를 맴돌았다. 이 설명과 결부에 예전의 일이 떠올랐다. 우리가 우정을 나누었던 최후의 시절에 내게 친근했던 데미안과의 대화였다. 그때 우린 분명히 존경하는 하나의 신이 있었다. 그 신은 단지 인공적으로 구분된 세계의 절반만을 포용할 뿐이었다. 그것은 공적으로 허용된 밝은 세계였다. 하지만 사람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악마까지도 포용한 새로운 신을 갖거나 아니면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미안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락사스가 신인 동시에 악마인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신이었다. 얼마 동안은 매우 열심히
그 신에 대해 찾아보았다. 나는 아브락사스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다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손에 쥐고 보면 작은 돌멩이에 불과한 진리를 찾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 내 본성은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때 그리고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서서히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갔다.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아련한 그림자처럼 희미해졌다. 이미 그것은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내 자신만의 틀에 박혀 목류병자처럼 지내온 내 생활에 신기하게도 새로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상의 동경, 아니 사랑을 향한 동경이라 할 수 있는 무엇과 베아트리체를 갈망하는 동안 잦아들었던 성적 충동이 다시 내부에서 솟구쳐 오르며 새로운 영상과 목표를 갈망했다. 여전히 나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동경하는 마음을 부인하거나 친구들처럼 소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나는 심하게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밤보다 낮에 더 많이 꿈꾸는 편이었다. 상상, 영상 혹은 소망들이 나의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속의 영상들, 꿈의 그림자와 현실의 삶에 있는 것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생명력 넘치게 관계를 맺었다. 어떤 특정한 종류의 꿈, 항상 되풀이되며 떠오르는 환상이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내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꿈은 대략 이랬다. 나는 고향집으로 되돌아갔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문장 속의 새가 황금빛으로 환하게 빛나며 대문 위에 있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이하셨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포옹하려고 하니 어머니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힘이 셌는데 그 모습은 막스 데미안이나 내가 그린 초상과도 닮은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달랐다. 힘차 보이지만 정말로 여성스러운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나를 끌어당겨 몸이 떨릴 정도로 진하게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여 느껴졌다. 그 포옹은 신에게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죄악이었다. 어머니와의 수많은 추억, 데미안과의 수많은 추억이 나를 끌어안은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갔다. 그녀와의 포옹은 엄숙한 경건함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희열이 느껴지는 것임은 틀림없었다. 나는 이 꿈에서 짙은 행복감을 느끼며 깨기도 하고 때론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떨며 깨어나기도 했다. 아주 내면적인 이 영상과 외부에서 찾아온 탐구 대상인 신의 암시 사이에는 어떤 무의식적인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점점 일정하고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나는 이 암시의 꿈에서 아브락사스를 부르고 있음을 점차 감지했다.
쾌감과 공포, 남자인 동시에 여자인 것의 혼합, 성스러움과 전율의 뒤섞임, 다정스러운 순수함을 뚫고 지나가는 깊은 죄악의 암시. 이것이 내 사랑과 꿈과 아브락사스의 영상이었다. 내게 사랑은 이미 불안하게만 여겼던 짐승 같은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또한 내가 베아트리체의 초상에 마음을 바쳤던 경건하고 정신적인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천사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존재였고 인간적이면서도 동물적인 것이고 죄악의 선이자 극한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숙명 같았다. 깊은 동경심을 품은 동시에 깊은 두려움에 떨었고 사랑은 언제나 내 머리 꼭대기에 실제로 존재하며 나를 수시로 덮쳐왔다. 이듬해의 봄,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진학을 해야 했다. 아직도 나는 어디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정하지 못했다. 내 입술 위로는 콧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으며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나의 내면의 소리, 즉 꿈속의 영상뿐이었다. 나는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매일 그것에 저항했다. 내가 미친 건 아닐까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걸까?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 역시 할 수 있었다. 조금만 주의와 노력을 집중하면 플라톤을 읽어낼 수 있었고 삼각함수 문제도 풀 수 있었고 화학적인 분석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단 하나뿐이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내면에 숨겨진 목표를 끄집어내서 내 앞에 확실히 내놓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어떤 현실적인 장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언젠가 나도 그런 직업을 갖겠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인지 나 역시도 몇 년 동안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은 없었고 어떠한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 또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겠지만 이것은 매우 곤란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어려웠을까. 나는 가끔 내 꿈에 나타나는 거센 사랑의 형상을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성공했다면 나는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단지 데미안과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언제쯤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